4.19는 혁명이 아니고 학생운동이다.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다. 한국 현대사를 고쳐 쓰고 있는 뉴라이트 교과서. 일제 식민 시대는 한국을 근대화시킨 시대였고 일본군 위안부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재단 이사장. 위안부를 강제동원 했다는 일부 위안부 경험자의 증언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고 일본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갖춥시다. 어디 그렇게 함부로 전해가 무수가 알아서 할머니들이 강제로 끌어가서 안 끌어가서 세상에 11살짜리가 뭐 알아서 얻으면서 위안부가 있는데 위안부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고 돈 벌러 가고. 일본 우익단체가 만든 후소사 교과서보다 더 일본 우익 같은 한국의 뉴라이트 교과서. 교과서를 만든 뉴라이트는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뉴스가 펼쳤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친일 인명사전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친일파 청사는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친일파 문제만 제기하면 좌익으로 몰아가는 서글픈 우리의 역사에서 이른바 메인스트림은 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력이 차지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동건 기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뉴라이트 교과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신문 방송에 많이 등장하는 뉴라이트가 이게 뭡니까? 예, 그 뉴라이트는 스스로 그 수구 보수하는 다른 새로운 보수라고 말하는데요. 이들 뉴라이트 가운데 일부 교수학자가 우리 근현대사 교과서가 이른바 좌파 이념에 물들었다니 고치겠다고 나섰는데 이게 바로 그 뉴라이트 교과서 토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뉴라이트 교과서에 그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제 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의 일제 시대 부분을 보면 그동안 숨어있던 그 과거 망령이 다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학문과 과학의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가 교수야? 지난달 3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 회의. 4.19 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뉴라이트 소속 교수들과 충돌했습니다. 4.19를 혁명이 아니라 학생운동이라고 깎아내리자 4.19 유족회가 격분한 것입니다.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은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운동입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교과서, 좌편향, 우편향, 우리가 좀 이런 개념을 떠나서 실사구시적이고 좀 사실에 입각한 이런 이제 균형 잡힌 교과서, 역사 교과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념하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뉴라이트 교과서가 말하는 객관적 역사라는 건 어떤 걸까? 일제 식민지 시대는 한국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겨 고통을 겪었던 시대라기보다는 근대적 경제가 성장한 시기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객관적 역사라는 겁니다. 많은 조선인 농민이 조선 총독부의 토지를 빼앗겼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토지 약탈 주장은 사실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조선의 지주와 농민들은 수입 증대라는 혜택을 입었다. 쌀을 수탈당해 가난해졌다는 속설도 있으나 이는 잘못되었다. 반면 뉴라이트 교과서는 일본군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같은 일본 군국지의 약탈과 인권 탄압 행위를 아예 뺐습니다. 악랄한 정도가 조금 덜한 여자 근로 정신대 사례만 넣었을 뿐입니다. 국내에서는 1944년에 학도 근로 보국대, 여자 근로 정신대를 만들어 동원하였다. 뉴라이트 교과서를 주도하는 교수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일제의 군 위안부 동원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것은 객관적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위안부를 동원을 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종군 위안부 중에서, 그럼 저는 종군 위안부라고 하더라고요. 군 위안부라고 하더라고요. 그 위안부 영업자 중에서 조선인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래서 조선인이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강제로 점수를 내줬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일본군 성노예로 강제로 끌려간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갑자기 성매매 여성이 되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자료만 갖고 이를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뉴라이트 교수들. 그들은 피해자들이 내놓은 생생한 증언과 증거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 딸들 몇 살부터 끌어간 줄 압니까? 11살부터 28까지 끌어갔어요. 세상에 11살짜리가 뭐 알아서 얻으면서 이 안부가 이제 이 안부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고 돈 벌러 가겠어요. 이 너무 억울하지 않고 뭐랍니까? 자기네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역사적 증인이니까 그놈을 봐야 합니다. 무슨 저걸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그걸 알고 들어야 해요. 그놈이 죄인이가 가서 그따가 할까지 놀리겠어요? 일제시대에 한국 농민들이 잘 살게 됐다는 뉴라이트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도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랄하고 있어. 저 한국 농민이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알아요? 쌀 같은 거 다 농사 지어서 대밭에다 감춰 놓으면 대밭에 그런데 진칼 차고 다니면서 찔러서 이 보면 쌀이 나오고 그러면 안 갖다 공치를 안 받치고는 안 돼요. 우리 큰아버지는 매를 맞아갖고 걸음도 못 걷고 그런데 오죽해서 똥물을 걸어서 묵었습니다. 전동건 기자. 예. 근데 그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이 입장을 바꾼 게 있다면서요? 예, 4.19의 경우에는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은 그렇게 사달이 난 뒤에야 4.19를 혁명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네. 전 기자, 그 뉴라이트 교과서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잘 살게 됐고 나라도 발전했다는 건데 이게 그 일본의 극우파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데 말이죠. 예. 그렇다면 친일파에 대한 시각도 결국은 바꿔야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내용을 보면 그 일본 제국주의와 싸운 그 항일 독립운동 역사는 대폭 줄였고요. 네. 대신에 일본 식민지 통치로 한국이 근대적 경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쭉 깔았습니다. 네. 그들의 논리가 정당하다면 친일 매국노 이완용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 당시 조선 총독부는 자신들이 조선을 얼마나 근대화시켜줬는지 홍보하는 온갖 선전물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지 25년이 된 해를 기념해서 만든 조선 총독부 시정 25년사. 공업에 있어서 급속한 발달을 보이고 크고 작은 공장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며 자신들이 조선을 발전시켰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로 눈을 돌려보면 광공업의 발달, 흔히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자신의 공업제품 시장이면서 식량 공급지 역할을 하도록 재편했다고 말하지만 조선은 농업 식민지로 고착되지 않고 공업화가 활기 있게 진행되었다. 조선 총독부 홍보책자 내용을 보는 듯합니다. 그 기업의 주력은 어디까지나 조선의 기업이 아니고 일본인 그 기업죠. 특히 일본에 있었던 대기업들이나 재벌들이 투자하면서 대형 산업 공장들이 건설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얼핏 보면 조선에 지어졌기 때문에 조선의 경제 발전으로 보여지는 이건 정확하면 일본 자본주의 확대 발전입니다. 뉴라이트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객관적 증거로서 조선 총독부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집계한 조선 경제면적 통계. 이 통계표대로라면 조선은 일본 식민지가 된 1910년 이후 경제 면적이 급속히 늘어나 발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1910년부터 1918년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1918년부터는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1910년에서 1918년은 일제가 한국에 토지 조사를 한 시기. 그러니까 일본 덕분에 경지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 시기에 토지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원래 있었던 농지가 새로 통계에 잡혔다는 겁니다. 쌀과 보리 같은 재배작물 총 생산량도 마찬가지. 1910년에는 제대로 집계를 못해 조선의 생산 능력을 낮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 같은 통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초기치인 1910년의 값이 낮게 잡히면 잡힐수록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더 크게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1인당 GDP는 만약에 1910년대를 수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1910년부터 20년대 말까지는 1인당 GDP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상태에 놓여 있었고 1930년대에는 1인당 GDP가 증가했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은 1940년대 다시 하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1인당 GDP가 성장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일본 우익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후소사 교과서와 뉴라이트 교과서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먼저 전쟁 범죄인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역사. 두 교과서 모두 이 부분은 아예 교과서에서 뺐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
후소사 교과서가 한 면의 절반 정도를 다룬 데 비해 뉴라이트 교과서는 무려 19페이지에 걸쳐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교과서는 이처럼 훨씬 더 나가고 있습니다. 1940년대 침략 전쟁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 횡포가 극에 달하던 시기를 뉴라이트 교과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전시체제 속에서 다수의 조선인들이 사업 기회를 잡고 취직 자리를 얻으며 더 높은 자리로 진급하고 더 많은 보수를 얻었다.